오늘 펜실베니아주 독립전쟁 유적지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민주적이라고 비난하며 대선 유세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조기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은 주춤해졌지만 그래도 미국 정부는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서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난 이번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근 학교와 상점이 폐쇄됐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우리 군도 오후에 400발을 발사했습니다. 오늘 이재린의 더 인터뷰 주인공은 최초 한인 슈퍼 리저널 뱅크인 뱅크 오브 오프의 케빈 김 행장입니다. 김 행장의 백그라운드부터 경영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내일은 연방의회 난입 폭동 사건이 발생한 지 꼭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늘 펜실베니아주 벨리포지 독립전쟁 유적지를 찾은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에 책무를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반민주적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며 대선 유세 행보를 본격화했습니다. 첫 소식 전영훈 기자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이 영국과 독립전쟁 당시 독립군을 이끌고 겨울을 지냈던 벨리포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벨리포지 기념비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의회 폭동 사태 3주년을 앞두고 독립전쟁 유적지를 직접 방문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 수호와 보존이 자신의 임기 동안 가장 중요한 대의라고 강조했습니다. A date forever shared in our memory because it was on that day that we nearly lost America. Lost it all. Today we're here to answer the most important of questions. Is democracy still America's sacred cause? 지난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한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폭력을 방조한 것은 반민주적 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을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투쟁으로 규정한 겁니다. And now these MAGA voices who know the truth about Trump on January 6th have abandoned the truth and abandoned the democracy. They made their choice. 올해 첫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총공세를 펼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모드로 전환했다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령 문제 등 위기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민주당 표심 결집에 나서면서 대선 판도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전영웅입니다. 네,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깜짝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조기에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은 주춤해졌지만 그래도 정부는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용태 특파원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1만 6천 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0만 5천 개, 11월 17만 3천 개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로 시장 예측치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12월 실업률은 3.7%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고용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조기에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란 기대감은 후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고용시장을 악화시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추고 있다며 미국 경제가 연착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ost forecasters believed we would fall into a recession. Obviously, that hasn't happened. We have a good, strong labor market. 또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앞서고 있다며
중산층 가정의 진전이 눈에 띈다고 설명했습니다. Some important prices, food prices, and apartment rentals remain high, but we're really making progress. 다만 옐런 장관은 고용시장 강세로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전망에 대해선 그동안 연준이 좋은 결정을 내려왔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별도 성명을 통해 지난해 270만 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역대 어느 정부의 한 해 기록보다 많았다고 자평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남가주 주민분들 오늘 오전 지진 느끼셨나요? 연방지질조사국은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라이틀 크릭 지역에서 규모 4.2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렌초쿠 카문가로부터 11.8마일 정도 떨어진 지점입니다. 진앙의 깊이는 5.46마일입니다. 현재까지 인명 또는 재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진은 오렌지 카운티와 LA 한인타운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도 감지됐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 인근에서 또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이 초등학교 주변에서 일어나 인근 학교와 상점이 폐쇄됐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차량을 타고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습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습니다. 자동소총으로 무장한 경관들이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포레스트 팍 경찰은 조지아주 애틀란타 다운타운에서 남쪽으로 11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총으로 무장한 남성 용의자는 전 여자친구를 미행하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1명이 숨지고 다른 1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용의자는 훔친 자동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훔친 차를 버리고 또 다른 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또 총격을 가해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It was a random shooting. He had followed his ex-girlfriend here to the location. And from my understanding, the ex-girlfriend was getting her taxes done. And the person that he shot was a person who was preparing those taxes. 총격 사건이 발생한 인근에는 초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6시간 넘는 수색 작전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는 33살 빅터 드미트리우스 베이먼트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의 범행 동기를 경찰은 수사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사면입니다. 네바다주와 남가주를 잇는 15번 프리웨이에 폭설이 내리면서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가주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해발 4,730피트 마운틴 패스 지역에 5에서 8인치 정도의 눈이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번 주말에도 비슷한 겨울 폭풍이 덮칠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주 라스베가스 방문 예정인 분들은 반드시 기상 상황 미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새해를 맞은 LA 한인타운은 온정의 손길이 가득했습니다. 코리아타운 양로보건센터에서 다채로운 공연과 함께 새해맞이 경로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지만 어르신들의 마음엔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북소리에 맞춰 신나게 박수치며 즐기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의 얼굴마다 모처럼 웃음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저 외국에 살기 때문에 많이 외로운 점도 있고 그런 노인들이 많은데 마치 내 손주 같은 아이들 와서 이렇게 즐겁게 해줘서 고맙습니다. 자식들이 있어도 멀리 살고 또 막내도 어려우니까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죠. 무대에 올라 멋진 발레 공연을 선보인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들께 세배도 올렸습니다. 저 손주들 손녀들 보는 기분이고 또 모든 그 한인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모든 방면으로 또 이렇게 즐겁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땀 흘려 선보인 공연은 물론 사랑을 담은 아이들의 미소에 어느새 어르신들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나가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요. 너무너무 더워서 코트를 벗었어요. 발코트를. 네, 너무 자주 좀 오시면 좋겠어요.
새해를 맞아 LA 한인회가 마련한 오늘 경로 행사에는 무려 100여 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찾아 일상의 외로움을 달랬습니다. 2024년도 새해가 밝아서 저희가 지금 코리아타운 양력보건센터 올림픽길에 있는 어르신들을 새해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새해는 특히 우리 어르신들 저희가 절대로 잊지 말고 항상 한 번이라도 우리 곁에 계신 어르신들 한 번이라도 좀 전화 한 번씩 드리고 좀 사랑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어르신들 함께 오늘 하루 따뜻한 온정을 나누며 큰 기쁨과 웃음으로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LA 경찰국이 출동한 경찰을 물고 발로 찬 용의자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2월 5일 이글락 지역에 위치한 웰스파고 은행에 흉기로 위협을 가하는 남성이 있다는 은행 매니저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관들은 남성에게 수갑을 채운 후 몸을 수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은 경찰관에게 발길질을 하고 심지어 물기까지 했습니다. 욕설과 비하 발언도 쏟아냈습니다. 32세 남성 포레스트 페리는 현장에서 체포됐으며 협박과 경찰관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이 어제 오전 백령도 북쪽 해상에서 포사격을 실시했습니다. 여기에 맞서 한국군도 어제 포탄 400발을 발사했는데 남북의 포사격 맞대응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됐던 2018년 이후 처음입니다. 최재영 기자입니다. 북한이 서해상으로 포사격을 실시한 건 어제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입니다. 백령도 북쪽 장상곶 일대와 연평도 북쪽 등산곶 일대에서 남서쪽을 향해 200여 발의 포탄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포탄이 떨어진 지점은 서해 북방 한계선 NLL 북쪽으로 NLL을 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이 동원한 무기는 주로 해안포로 알려졌는데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에 포를 쏜 건 지난 2022년 12월 강원도 고성 일대에서 동해쪽으로 실시한 뒤 13개월 만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9.19 군사합의 뒤 북한이 해상 완충구역으로 포사격을 한 건 이번까지 모두 16차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합의를 통해 적대 행위가 금지된 해상 완충구역에 북한 포탄이 떨어진 만큼 명백한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고조의 상황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게 있음을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군도 포사격으로 맞대응했습니다. 어제 오후 3시부터 백령도 해병 6여단과 연평도 소재 연평부대의 K9 자주포와 전처포 등이 NLL 남방 해상에 가상 표적을 설정하고 사격 훈련을 실시한 겁니다. 200여 발을 쏜 북한에 우리는 400여 발을 쏘며 대응했는데 우리 군이 해상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을 한 건 2018년 9.19 군사합의 이후 처음입니다. 우리 군이 맞대응하는 동안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었지만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NLL에 다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SBS 최재영입니다. 갑작스러운 북한의 포사격으로 서해 최북단, 연평도와 백령도 주민들에게는 한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또 두 섬으로 가는 여객선 운항이 통제되면서 배를 타지 못한 사람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어서 김영래 기자입니다. 인천 연평도의 한 대피소 건물 안. 주민 20여 명이 3-3-5 모여 앉아 있습니다. 북한의 NLL 근처 해안포 사격에 우리 군이 맞대응 사격 훈련을 예고하면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진 겁니다. 군부대에서 해안포 사격을 하니 주민들은 대피소로 대피하라고 이렇게 마을 방송을 수차례 했어요. 연평도 주민 500여 명이 대피소 11곳으로 나눠 대피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010년 북한의 갑작스런 도발로 시작된 연평도 포격전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드신 분들은 유모차 끌고 오고 이제 그렇게 하죠. 짐 챙길 시간들은 없어요. 옛날에 있었던 거, 14년 전에 있었던 폭격 그 얘기들을 하시는 거죠, 다들. 서해 최북단 백령도에서도 주민 26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주민과 관광객께서는 놀라지 마시고 인근 대피소로 안전하게 이동해 주시기 바라며 그러나 대피령이 내려진 지역의 주민 대부분은
앞서 있었던 북한의 포격 사실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쿵쿵 소리가 다 집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다 들렸으니까 밖에서 한 뭐 두세 시간 동안 쐈으니까 그걸 전달이 안 되고 만약에 그 직접적으로 타격받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냐고. 서해 5도 주민들에게 내려졌던 대피령은 3시간 반 만에 해제됐습니다. 하루 2번 인천과 연평 백령도를 오가는 여객선도 한때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오후 배편으로 연평도로 향하려던 승객 60여 명은 인천항에 발이 묶여 불편을 겪었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네, 흥미로운 기사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은퇴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모았다면 은퇴 생활을 하기 충분할까요? 고 뱅킹 레이츠는 100만 달러의 은퇴 자금이 각 도시 혹은 주마다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생활비로 최소 연간 72,300여 달러가 필요해 100만 달러로는 14년 동안 지속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뉴욕과 하와이 등 생활비가 비싼 도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면 미시시피나 오클라호마 등 일부 주에서는 100만 달러로 22년간 생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 전문가들은 당장부터 수입의 최소 1%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이재린의 더 인터뷰의 2014년 첫 주인공은 최초 한인 슈퍼리저널 뱅크인 뱅크 오브 호프의 케빈 김 행장입니다. 김 행장의 백그라운드부터 뱅크 오브 호프의 경영 전략까지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최초이자 유일한 한인 슈퍼 리저널 뱅크죠. 뱅크 오브 호프의 수장 케빈 김 행장님과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행장님. 반갑습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 시청자분들 위해서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지금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뱅크 오브 호프에서 일하고 있는 케빈 김 행장입니다. 행장님 많이 사람들이 이렇게 백그라운드에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미국에 언제 오셨고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예, 제가 미국에 온 거는 1982년도니까 이제 40년 된 것 같네요. 그때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유학생으로 왔습니다. 그때 제가 온 학교는 UCLA의 경영대학원인데요. 지금 앤더슨 스쿨이라고 불리는 거기서 MBA 과정을 하기 위해서 왔고 2년 후에 이제 MBA 과정을 마친 후에 제가 처음 시작한 일은 이제 공인회계사로 어카운팅 펌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래서 그곳에서 한 10년 정도 일을 했고 또 공인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또 로스쿨을 갈 기회가 있어서 로일라 로스쿨을 졸업을 했고 그리고 변호사로서는 한 18년 일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풀타임 뱅커로 일한 거는 이제 한 10년 가량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가족분들 같이 오셨던 거예요? 예, 제가 미국에 올 때 막 결혼하자마자 같이 왔었죠. 신혼생활을 미국에서. 그렇습니다. 예. 9월 달에 왔는데 9월 16일인가 왔는데 9월 7일 날 제가 결혼을 했으니까요. 결혼하자마자 왔죠. 예. 신혼여행이자 신혼여행은 또 짧게 또 제주도에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 그렇죠. 제주도. 그러시구나. 바쁘게 지내셨지만 그래도 좀 취미로 하시는 여가 생활을 하시는 취미 생활이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뭐 항상 쫓기는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마음 놓고 즐기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시간이 날 때마다 전 여행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골프도 좀 자주 치려고 노력하지만 뭐 원하는 만큼 자주 치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퇴하면은 좀 아마추어 여행가가 좀 돼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어서 그 정도로
요즘은 스페니쉬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행을 목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목적인데 그 가장 큰 모티베이션은 이제 제가 여행을 갔을 때 그 현지 주민들하고 좀 소통도 좀 하고 싶고 그 잉글리시 다음으로는 스페니쉬 제일 많이 쓰이는 것 같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은? 혼자 인터넷으로 공부하죠. 와 진짜 틈틈이 공부하시는. 근데 요즘 뭐 하도 인터넷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아서요. 와 정말 하루하루 1분 1초를 바쁘게 쓰시고 계시네요. 근데 그 뱅커로서 근무하시면서 행장이자 이제 이사장님 역할까지 하고 계시는데 그 과정이 좀 어땠나요? 좀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일단 어떻게 풀타임 뱅커가 되었나를 좀 설명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변호사로 일을 했었는데 2008년도에 그 당시 그 한인타운에 4개 상장은행이 있었어요. 서로 경쟁하는 4개 은행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중앙은행 센터뱅크에서 저를 이사로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사회이사로 시작을 했고 제가 이사회에 조인하자마자 이제 금융위기가 막 닥쳐왔습니다. 그래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와서 많은 은행들이 그 채권이 이제 악성 채권으로 바뀌고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기면서 손실을 많이 보고 또 은행은 그 감독국에서 요구하는 그러한 일정 자본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자본율 유지가 이제 어려워져서 망하는 은행도 생기고 뭐 합병 당하는 은행도 생기고 막 그럴 때였어요. 근데 한국은행도 뭐 그런 어려움의 예외는 아니었고 그래서 제가 이사로 들어가자마자 그런 어려움이 닥쳐서 제가 굉장히 다른 이사님들보다는 먼저 이제 저희가 좀 자본금 확충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자본을 증자를 하자. 그 주장을 많이 했는데 이사님들이 많이 잘 안 따라주시더라고요. 제 말씀을 잘 안 듣고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하여튼 간에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관철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증자를 해서 제가 볼 때 그 4대 은행이 뭐 다 살아남았지만 저희 그 중앙은행이 제일 먼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은행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증자를 하고 한숨 돌린 다음에 이제 저희 은행의 앞길을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organically 성장하는 것도 뭐 좋겠지만 인수합병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M&A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내리고 합병을 M&A 트랜잭션을 추진했는데 이제 그 결과로 나라은행하고 이제 중앙은행하고 합병이 성사가 돼서 BBCN 은행이 탄생했죠. 그게 2011년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BBCN 은행이 그 당시에 뭐 2개 은행이 합병을 하니까 가장 큰 대형 은행으로 탄생을 했고 또 이러한 증자 과정이나 합병 과정에 나름대로 제가 역할을 했다고 많은 이사님들이 또 인정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합병은행에서 제가 은행의 초대 이사장으로 됐고 또 곧 또 지주회사의 이사장으로 됐고 이렇게 좀 더 은행 일에 깊이 관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매니지먼트에까지 이제 합류하게 된 거죠. 그게 좀 장점이나 단점이 좀 있을까요? 같이 겸임을 하시는 거에? 어느 회사, 그러니까 은행이 아니래도 어떤 기업이라도 그 기업의 성공 여부는 그 회사를 경영하는 그러한 경영진과 그 다음에 그 경영진을 관리 감독하는 이사진이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서로 협력하고 힘을 합칠 때 그 회사의 성공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CEO가 보드 체어를 겸임을 하면은 그러한 그 회사의 앞으로의 전략적인 방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전체적인 그러한 경영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사진과 경영진이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으로 그렇게 회사가 운영될 수 있고 또 유사시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신속하게 결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분들이 또 염려하시는 것이 그러면은 이사회의 관리 감독 기능이 좀 약화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실 수가 있는데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있는 많은 대형 은행이나 아니면 그 리저널 뱅크를 보면은 CEO가 보드 체어를 겸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퍼블릭 컴퍼니는 저희가 소위 말하는 기업의 그 지배 구조 아니면 경영 구조를 총관장하는 저희가 흔히 이제 corporate governance라고 그러는데요. 그 corporate governance를 굉장히 투명하게 운영해야 되는 그러한 요구가 되어져 있고 일례로 만약에 CEO가 보드 체어를 겸임하면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컨플릭트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드의 리드 인디펜던트 디렉터라는 분을 선임을 해가지고 그러한 예민한 부분은 리드 인디펜던트 디렉터가 이제 책임지고 이끌어 나가시게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보드 체어라 하더라도 CEO가 겸임을 하는 경우에는 그 보드에 있는 저희가 Nomination and Governance Committee라고 그러는데 이사님을 추천하고 아니면 회사의 경영 구조를 결정하고 하는 그러한 위원회의 멤버가 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저희가 HRCC라고 그럽니다. Human Resources and Compensation Committee에 참여할 수 없고 또 Audit Committee 감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가 다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된다 그러면은 이사회의 그 관리 감독 기능은 약화시키지 않고 잘 수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다른 질문으로 또 넘어가자면 이게 슈퍼 리저널 뱅크 유일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한인 사회를 넘어서 이렇게 TV를 보다 보면 특히 골프 채널도 그렇고 많이 모습이 좀 보이세요. 뱅크 오브 로고도 많이 보이고 한인으로서 반갑기도 한데 그렇게 아우리치 하시는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희가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영업을 하는 은행이지만 이미 저희 규모로 보나 저희 그 손님 베이스로 보나 한인 사회를 넘어서 다른 에스닉 커뮤니티나 메인스트림 커뮤니티에 많이 진출을 해 있기 때문에 메인스트림에 아웃리치하는 거는 당연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는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국계 은행으로 메인스트림의 이름을 자주 알리고 또 메인스트림에서 인정받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을 하면은 근본적으로 미국 내에 살고 있는 그런 한국 교민이나 아니면 코리안 아메리칸 커뮤니티가 미국 내에서 그 위상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인들이 개인적으로 아니면 한인 기업들이 각 분야에서 메인스트림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이 다양화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하고 또 저희가 한국계 기업으로 미국 내에서 성공을 하고 메인스트림의 인정을 받게 되면 결국은 저희들이 항상 마음에 품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미국 내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여러 가지로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카메라 보시고 저희 한인 시청자분들한테 올해도 화이팅 하시고 그런 새해 인사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교민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또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빕니다.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 다 같이 꿋꿋하게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잘 극복하고 더 좋은 때를 곧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새해 첫 원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가 새해 첫 원래 정기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1월 정기 세미나는 오는 11일 정오부터 3시까지 용수산 식당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세미나 1부에선 올해부터 변경된 개인세법을, 이어지는 2부에선 사업체 세법 변경 사항에 대한 강연이 진행됩니다. 플러튼시가 한인 10명에게 열쇠상을 수여했습니다. 프레드 정 플러튼 부시장은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시의 발전에 기여한 한인들에게 상패를 수여했습니다. 수상자에는 한기용 은혜한인교회 담임 목사와 조봉남 오렌지카운티 한인회장, 그리고 노상일 전 오렌지카운티 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등이 선정됐습니다. 워싱턴주 스노우미시 카운티와 머킬티오시가 오는 13일 미주 한인의 날을 공식 지지하는 결의안과 선언문을 각각 채택했습니다. 광역 시애틀 한인회가 주축이 되어 채택된 이번 결의안과 선언문에는 미주 한인의 날을 축하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적극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가 KCS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비형 간염 검진을 실시합니다. 이번 무료 검진은 오는 19일 오전 8시 반부터 11시 반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KCS는 비형 간염의 경우 정기 검사와 전문의 상담이 꼭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미주 한인재단 하와이 지부와 하와이 한인회가 미주 한인의 날을 맞아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먼저 오는 13일에는 이민 선조들이 잠든 푸우이키 공동묘역을 찾아 레이 헌화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사회와 주요 인사들을 초청해 만찬 행사도 가질 계획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지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